30대 중반에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가 됐는데요. 경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왜 그렇게 경제가 따르질 않았는지 그걸 좀 알고. 경제는 말이죠.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은 행보문을 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경제는 말이죠. 백성들의 피와 땀이고 이 사회의 에너지예요. 내가 이 경제를 움직이고 내가 많이 쓰려 그러면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지금 우리가 보면은 왜 저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먹고 살라고 하지를 않아요. 돈을 벌라고 쇠가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비정상 아닙니까? 왜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접하면서 안 열어봐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돈이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벌어먹고 살라고 돈 버는 사람들은 맨 돈 벌어 먹고 살라고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주죠. 먹고 살 만큼, 먹고 살라고 하는데 먹고 살 만큼 주시면 됐지 또 뭘 얼마나 더 줘. 내가 뜻있게 살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뜻있게 살 수 있게끔 경제를 줍니다. 돈을 욕심을 내지 마라. 돈을 욕심을 내면 돈을 안 준다. 돈을 욕심을 내서 이렇게 재벌가들을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재벌가들은 이념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만한 이념을 펼치게 해주려고 돈을 준 겁니다. 이념. 이념 없이면 큰 경제는 오지 않고 내한테 이 지식을 갖춘 인재가 안 와요. 이념이 있어야 인재가 오고 인재가 오면 인재들한테는 전부 다 신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신들을 관리해주는 큰 대신들이 내리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기운들이 내려와서 이 길을 보살피면서 인재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 사람이 이념이 크기 때문에 이념으로 모였으니까 여기를 성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지. 돈은 그냥 네가 욕심낸다고 와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돈을 오게 하려면 너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그러면 돈 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안 하니까 안 오지.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살지 않냐. 먹고 살려고 생각하는데 먹고 살 게 오지. 그걸 가지고 먹고 살 거밖에 안 준다고 또 투쟁을 하면 그것도 덜 줘버려요. 먹고 살라고 하니까 먹고 살 게 오잖아요. 시덕하게 돈 안 벌린다. 먹고 살 거 줬는데도 돈 안 벌린다고 자꾸 투쟁을 하면 이제는 여기서 조금 줄여봅니다. 줬는데도 자꾸 가니까 그럼 요걸 갖고 또 뭐라고 자꾸 갖다 대면 또 줄여줘요. 이렇게 참 이게 아주 이해시키려고 낱낱이 내가 다 밝혀줘야 되는 꼴인데 내가 분명히 계속 자연은 0.1mm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은 운영한다고. 이 사회를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바꾸면 분명히 그 에너지가 내한테 돌아옵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와도 돌아온다. 어떤 희귀한 인연이 와가지고 내 길을 열어줘도 열어주고 다 바꿔준다. 사고방식. 나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일을 하려고 해라.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식당에 그릇 씻고로 갔다. 그릇 씻는 거를 나는 이 작은 일이지만 사회를 위해서 일조하니 감사하다. 요렇게 그릇을 씻거라 이 말이죠. 그릇은 똑같이 씻는데 그 시간에 요 돌리는 것도 똑같았어. 2번 더 안 돌리다니까. 근데 생각이 달라. 생각이. 예? 그릇 씻는 것도 이 사회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 사회에 이만한 일을 내한테 주는 것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나는 그릇을 씻으면 내가 이 그릇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이 좋은 밥을 먹으면서 또 다른 힘을 이 사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사회를 위해서 그릇을 씻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니한테 돈을 안 주냐? 돈 줍니다. 사회를 위해서 그릇을 씻겼는데 돈도 똑같이 준단 말이죠. 돈 벌려고 하면서 그릇 씻었을 때 하고 똑같은 돈을 주는데 나는 안 피곤해요. 사회 일조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그릇을 씻으면 내가 몸이 피곤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돈 벌기 위해서 그릇을 씻으니까 신신한탄이 되고 여기서 찌그러지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너는 거기에다 처박아 놓고 그릇 씻는 길밖에 시킬 게 없어. 표정이 굳어 있지. 에? 뭔가 돈 벌려고 다 해갖고 앞발을 대고 있지. 그걸 숨겨놓고 그 안 보는 데서 그릇만 씻을 일밖에 더 있어. 사람들 앞에 나오면 손님이 떨어질 낀데 그런 얼굴로 내가 편하면 말이죠. 인상이 펴져요. 이러면 이 사람은 저 그릇 씻는데 처박아 놓기는 굉장히 아까운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면 일하는 게 달라져. 그릇 씻는 데서 이제 요 밖에 나와서 뭔가 조금 이렇게 활동하는 거로 달라진다니까. 여기 달라지면 이 일을 내한테 주어서 감사하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또 표정이 더 달라져. 이러면 생김새 아주 이제 품위가 좋아지니까 요거는 일 시키는 게 다른 걸 시키진다니까. 이러면 여기서 경제를 주는 것도 질 조금 좋은 걸 시킬 때 경비를 많이 줘요. 왜? 질 좋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비도 좀 낮게 줘야 되는 겁니다. 요래되지 돈 벌려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너는 노동자가 되고 너는 머슴이 되고 그 팔자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이런 각오로 해갖고 어떤 일도 해야만 내 길이 앞으로 달라진다. 이거예요. 요 우리 본문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이거 알 거예요. 컵 이론. 내가 이 컵을 만들러 공장에 가지만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내가 돈 벌어가 먹고 살라고 가고 한 사람은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을 가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 같아요? 후자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요래 살면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내한테 이러한 일을 하게 해줬으니 감사하고 이 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하니까 여기서 이 컵을 만들면요 이 컵 에너지가 달라요. 이런 사람이 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이 컵은 저절로 잘 팔립니다. 저절로 기운이 좋아. 뭔가가 달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아주 지혜가 나와요. 이 컵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러면서 이게 3년만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요 이 사람이 기운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내가 일하는 여건도 달라지고 경비를 사회가 주는 것도 달라지고 엄청난 인재로 변해요. 근데 먹고 살라고 간 사람 3년 동안 일했는데 아직까지 먹고 살라고 다니는 거야. 안 변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느냐. 이게 내 인생길을 좌우한다. 이게 자연의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응? 먹고 살라고 살면 개돼지거든요. 개돼지. 짐승이다 이 말이죠. 인간은 이 사회에 필요하기 위해서 나를 갖추는 거예요. 사회에 널리 필요한 자라면 우대받고 존경받고 아주 받들림을 받는 것이고 사회 하는 일이 없어 니밖에 모르고 산다면 천대받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작은 일을 지금 하더라도 내 생각부터 바꾸는 게 맞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고 티를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라. 그래서 내가 이게 답이 안 찾아지거든 10번이라도 이걸 듣고 20번이라도 다시 들어라. 물리가 터질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어려움에 갇혀가지고 그게 안 들린다면
이걸 뚫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내 인생이 변해. 이해됩니까? 형제가 6형제거든요. 6형제인데 전부 돈에 연관돼 갖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2017년도에 여기 천안에 와가면서 증권을 시작했어요. 근데 3분의 1 토막이 돼갖고 그거를 비상장 그 주식에 했는데 그게 좀 안 좋은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코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공부가 너무 무서워갖고 이런 거예요. 예. 우리의 경제라는 게 내가 욕심낸다고 많이 안 줘요. 자연적으로 줘요. 근데 우리 욕심을 내가 가진 거 있잖아. 시간 조금 지나면 다시 걷어가요. 경제는 오고 가는 게 어떻게 오고 가느냐면 내가 이걸 욕심을 내고 할 때는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머리 굴리갖고 왜 조금 더 벌었잖아요. 그러면 벌었으면 여기서 이제 시험 칠 때가 와요. 시험을 어떻게 치냐? 이 경제를 갖고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시험을 탁 쳐요. 근데 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싹 걷어가갖고 제자리로 보내버려요. 경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거 같지만 제자리 보내고 큰 거 같지만 또 제자리 보내고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큰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거는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 버는 거예요. 그런 내 실력이 모자라니까 억지로 하죠. 그건 정확하게 그거는 경제는 나가고 제자리 딱 돌아와요. 직장을 높은 자리 가려고 노력을 해가 가잖아요. 정확하게 이건 제자리 돌리보내요. 자연은 절대로 그냥 어영부영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억지로 돈을 벌었잖아요. 나는 벌었는데 식구들은 못 벌어서 그러면 내한테 저걸 어떻게 뺏을까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또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럼 잘 못 쓰고 있잖아요. 못 쓰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뺏어갈까 하는 사기꾼이 일로 와요. 사기꾼이 올 때는요, 아이고, 엄청 잘하며 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갖고, 박스주 갖고 돈을 좀 모아놓으니까 돈을 쓸 줄 모르고 모아놓잖아요. 어느 양이 딱 넘어가면 그때는 누가 와요, 돈 뺏으러. 할머니 불쌍다 그러잖아요. 남이 볼 때는. 하늘에서 볼 땐 불쌍한 게 아니고, 지금 허삼을 사는 거죠, 지금. 그래서 누굴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 크게 막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만 주위에 있다가, 아이고, 저 진주 목걸이 한, 퉁퉁한, 이런 분이 와가지고 막, 아이고, 어머니, 막 이렇게 손을 붙들고, 막 이래가 와요. 그래갖고 난주 조금 모아놓고 박스 주워갖고 모으고, 이게 사회에서 이제 주는 이런 것들도 안 쓰고 모으고 이래 놔놓고, 이게 뭐 조금 모한 게 이거 뭐 홀딱 뺏어 갚거든요. 갈 때 말없이 가요. 이 자연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응? 니한테 경제를 줄 때는 경제를 잘 쓰라고 주는 거고, 사람을 줄 때는 사람을 잘 운용을 해가지고 네가 하는 일이 빛나게 좋은 일 하라고 주는 거고, 뭐든지 우리가 지식을 주는 건 지식을 잘 갖추어갖고 이걸 잘 써갖고 세상에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살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쓸 줄 모르고 운용할 줄 모른다면 우린 잘 살 생각? 네가 아무래도 그렇게 자연이 안 만들어줘요.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기꾼이 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면 누가 아파요? 사기 친 사람이 아플까? 당한 사람이 아파요. 왜?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네가 잘못 살아서 몸을 아프게 해. 바르게 잘 사는데 몸이 아프다? 절대 그런 법칙은 없어. 자연에 그렇게 운용 안 해요. 작은 경제라도 줬다라는 것은
할 일이 남보다 조금 질량 높은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경제는 말이죠.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가 피와 땀이 모여서 경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열심히 해서 경제를 만드는데 우리는 장사만 이렇게 해도 그게 일로 온단 말이죠.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쌓이고, 좀 쌓이니까 그거로 땅을 사는데 또 경제를 또 높여주네. 그러면 그거로 나중에 뭐 할 건데, 이제 시험 칠 때가 오죠. 경제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에요. 응?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지구에서 무엇이 제일 질량이 높은 에너지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제일 질량이 높은 것은 인간이 희생을 하면서 빚어내는 지식. 여기 질량이 제일 높고, 그거는 이제 비물질 에너지죠. 인간이 희생을 안 하고는 지식이 절대로 오늘날 우리가 갖추는 좋은 지식이 나온 적이 없어요. 문화와 지식.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질로 해서 질량이 최고 큰 게 뭐냐? 금이에요. 금을 탐하면 어떻게 돼? 네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금을 탐하면. 돈을 탐하면 어떻게 되냐? 네가 어려워져요. 두 가지는 항상 애워두는 게 좋아요. 돈은 탐하는 게 아니다. 백성의 피와 땀은 내가 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못한 공부가 있다면 그런 걸 참신하게 하는데 이 자연이 내한테 뒷바라지 해줘, 사회가 뒷바라지 해줘, 그거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고 이게 월급을 준다든지 조금만 뭐 하니까 경제가 일어나는 이런 거는 내 공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 네 재산 준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럼 그런 것들 뒷바라지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는 나는 내 모질임을 자꾸 갖추어 가야 돼요. 갖추어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식의 질량이 높아지면 이동수가 생겨요. 변화가 일어난다. 질량의 법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라는 것을 바르게 생각을 하고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 한 사람이 에너지예요.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에너지가 된 거고, 내가 참신하게 뭔가를 영적인 힘도 에너지고, 모든 게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요 에너지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내가 삶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라서 욕심내는 게 아니고, 내가 뇌를 갖추면서 에너지 질량이 좋아지면 이 모든 우주에는 에너지 질량 이동의 법칙, 요거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별도 에너지가 얼마나 모이느냐 따라서 이게 움직임이 틀리고, 움직이는 속도까지 틀리고, 모든 이 잡아당기는 힘이 틀리지고, 이건 이제 중력이라고 해요, 물질은. 사람이 지식을 얼마나 갖추느냐 따라가지고, 사람을 불러들이고, 환경도 불러들이고, 돈도 불러들여요. 그럼 내가 에너지가 좋으면, 절대 이만큼 있는 에너지에서 살 자리에 네가 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동이 일어나. 아파트 큰 거 그거 바라지를 말아요. 네 에너지 질량이 좋아지면 좁은 아파트에 아주 지저분한 아파트에 넌 절대 살 수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이동의 법칙이 일어나. 정확하게. 내한테 그런 걸 줄 수밖에 없어. 자연의 운행의 법칙에. 그래서 그런 대로 이동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경제를 내한테 더 땡기 와가지고 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동된 거는 절대 안 내려가요. 욕심내갖고 아파트 큰 걸 가졌으면 내가 실력이 모자라면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 뒷바라지 하기 힘들어갖고 나중에 결국은 아파트 큰 거 내놓고 작은데 제자리 가요. 에너지 질량의 이동의 법칙. 이거는 어떤 이 인간이 사는 거와 신들이 사는 거와 모든 이 지금 우주에서 일어나는 물질도
이동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 욕심낸다고 니가 안 돼. 절대로. 이제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니한테 주어진 걸 흡수하면서 니를 잘 갖춰. 내 인생은 변하니까. 정확하게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진짜로 걷어들여야 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못 걷어들이고 누가 안 준다면 이제 내가 나왔으니까 줄 테니까. 천지아래 무엇이든지 질문하라고. 나는 그러고 나온 사람이에요. 어? 나는 비물질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라. 근데 뭐 날 보고 그러더라고. 저 무속인이라 그랬다가 요새는 좀 뭐라고? 역술인으로 올라갔더만. 나는 역술인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나는 홍익인간 지도자로 온 사람이고 나는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 천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왔으니 나는 내 일을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천지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너희들은 충만하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고 누구든지 너희들 힘을 다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태어났는데 모르면 내 힘을 못 써. 그래서 내 힘을 못 쓰면 어려워지면 누구한테 가서 비굴하게 빌어야 되고. 그러게 요새 뭐 어디 너희들이 왜 신들한테 빌고 있냐? 지식이 충만한 자는 신들도 너희들한테 돈 받으러 와요. 근데 우리가 신한테 도와달라 할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 조상들도 신들도 우리 도움을 받을 때가 온 것이 2013년도부터예요. 빌지 마. 빌면 비굴하게 사고 비굴한 자한테 어떤 걸 준단 말이고. 비굴한 자한테 뭐 안 줘 이제. 모르면 배우고 찾고. 그렇게 찾는 것 중에 찾을 데 없으면 유튜브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야 돼. 인터넷 들어가다 보면 유튜브 만나고 유튜브 만나면 내가 필요한 말을 분명히 해주는 분이 그 안에 이 자료를 넣어놓는 데니까 이때는. 그게 정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거는 내가 지금 관리를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면 되고 더 깊게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 얼굴이 저렇게 좋아지는데 지금 어려워진다 하면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아니 그 소리 안 들어요? 내 얼굴이 좋아진다는 소리는 이제는 기운을 잡아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할 일을 바르게 찾아서 하면 나는 병도 다 도망가고 아픔이 도망가. 탁한 기운이 다 도망가고 네가 세상에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만드는 거라. 내한테 어떤 사람이 많이 찾아오냐면 뭐 잘났다고 이야기하려고 오는지 몰라도 옛날에 이렇게 회사를 많이 운영을 하고 뭐 회장으로 계시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삼배로 자꾸 내려주잖아. 지금 이렇게 내려주고 하면 내를 좀 배잡고 막 하고 기다려. 그래서 나는 또 뭐 하도 보작하니까 또 만나주지. 만나주면 나를 뭐라 하느냐 하면 굉장히 다 놓고 난 쉬고 싶다 그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또 떨어지고 나니까 인자는 다 놓고 쉬고 싶다 그래.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그 소리만 해. 그런 비슷한 소리. 아유 골프나 치고 좀 쉬고 싶다고. 가만히 듣다가 좀 심해지면 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보시오. 당신이 쉬고 싶다고? 무슨 할 일을 했기에 쉬고 싶냐? 기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국민들이고 백성들이 전부 다 피땀 흘려갖고 뒤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성장을 한 거지.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근데 지금 쉬고 싶다고? 이 대한민국에 이 사회에 우리 자식들이 자살을 하는 게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로 10몇 년 동안 1위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당신이 인자는 뭐 할 일 없어 쉰다고? 할 일 없어 일 안 하는 사람이 왜 나를 만나자고 내 시간을 소모하냐? 가라. 난 당신 같은 사람 만나기 제일 싫어. 일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왜 만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으려면 내를 만나지만
쉬고 싶다며, 안 하고 싶다며, 아이고, 다 눕고 싶다며, 놔라, 뭐, 누가 뭐랄게? 네가 딱 놓는 순간부터, 당신 딱 100일 안에 초점 안 잡으면, 당신 그때부터 못 일나, 쓸데없는 사람이 뿔뿔뿔 돌아다니며 사람들한테 잘났다 하고 다니게 놔둘 것 같아, 하늘이? 인자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내한테 면접 봐버렸기 때문에, 당신 그거 쉬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딱 봐. 니한테 기운 싹 끄덕부고 면접을 봤으니까 니한테 뭐 기운 줄 필요가 없어. 그때부터 힘 못 써. 세상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찾아야지. 내 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니는 다시 건강해지고 힘이 돌아오고 아주 이 삶이 즐거워져. 내 할 일을 찾아야지.